매주 화요일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엄선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계는 심학습, 줄여서 알쓸세심.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계 미국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김용 총재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남았다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3년 반 남았죠.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죠? 아직까지 뭐 이게 확실하게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건 아닌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외신들도 언론마다 이렇게 다양한 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몇몇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언론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수의 언론이 여러 가지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불화가 아닐까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네. 불화가 어느 정도이길래 3년 반이나 남았는데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전에 네. 뭐 그렇게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돌연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뭐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불화가 사실이고 네. 그것 때문에 돌연 사임을 했다면 네. 저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은행 네. 총재 아닙니까? 월드뱅크 네. 총재인데 어떻게 미국 입김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그렇죠.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아스럽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제 기구에도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물론 이제 UN 같은 이제 국제 기구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U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총회가 열린다든가 어떤 그 회의가 있을 때 표결을 할 때 한 국가가 한 표씩 네. 일국 일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물론 그 상임이사 안보리도 있죠. 상임이사국. 그렇죠. 상임이사국이 안보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총회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세계은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몇몇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일국 일표라기보다는 네. 어느 국가가 얼마큼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느냐 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미국이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이제 입김이 가장 세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저기 이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는 네. 뭐 열 몇 번째 정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가 생겼을 때는 정말 불화가 생겼다면은 아마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용 총재를 지명했던 사람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 불화설이 불거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추측일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어떤 지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실제 그 김용 총재의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둘이 얼마나 이제 뭐 많이 부딪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김용 총재가 원래 출신이 그 경제 학자 출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박사 그리고 인류학 박사 이렇게 두 공부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세계 보건 문제라든가 이렇게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또 환경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 총재가 될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아니 경제 무슨 은행장을 경제인 출신이 아닌 의사 출신이 하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구를 좀 세계의 어떤 뭐라 그럴까 환경 문제에 좀 많이 투자를 하려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세계은행이 좀 비판을 많이 받은 이유가 예를 들자면은 은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주면은 거기서 이제 손해를 보면서 빌려주지는 물론 않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이 있어야 뭐 빌려주는 뭐 이런 건 맞는데 네. 이게 돈을 이제 빌려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거에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은행이라든가 IMF도 마찬가지 좀 방향을 좀 예를 들어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는 착원을 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김용 총재 역할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리 그 기후 협약 탈퇴를 한다든가 그리고 석탄의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김용 총재는 반대네요.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부딪히는 그런 게 있었죠. 결국 만약에 사이가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인 출신 국제기구 수장 한 명이 줄어든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참에 우리 한국인 출신 국제기구 수장을 지낸 인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한승수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유엔 총회 의장을 했죠. 그렇죠. 한번 했었고요. 물론 우리 잘 알고 있는 반기문 세계 대통령 사무총장 했죠. 있었고 그다음에 임기택 부산 항만공사 사장이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또 있었습니다. 오준 대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그 또 수장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야, 맞네요. 그렇죠.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회성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 최근에 있었고요. 김종양 씨라고 인터폴 그렇죠. 총재도 지난해에 됐죠. 인터폴 총재가 또 나왔었죠. 이분들은 이제 한국인 국적으로 된 것이고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인 국적으로 된 건 아니고 한국계죠, 그냥. 그렇죠. 한국계고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세계은행 총재가 된 것이지 한국 국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김용 총재가 이끌어온 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인데 IMF 또 WTO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고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전부 국제 경제 금융 관련된 어떤 그 기구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그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 재건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경제 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그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은행이죠.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IMF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그다음에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역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하나의 경제를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국 블록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씩의 어떤 그 목적은 다른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은행도 그렇고 지금 말했던 IMF라든지 WTO 이 국제 금융 기구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쨌든 간에 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과거에 우리 IMF 시대다 우리 한때 97년도 8년도 97년도 그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것처럼 세계의 그 질서에다가 이제 우리를 끼워 맞춰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종속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졸업한 케이스인데 다른 안 좋은 나라는 이런 얘기하죠. 막 빨아 먹는다. 네, 그런 착취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그 아까 그 나열했었던 그 세 가지 기구 있잖아요. 세계기구, 세계은행, IMF 그다음에 WTO를 그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심지어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뭐 대안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의 그 국제 질서에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할 만한 그런 건 아직은 없죠. 대항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 큰 세계은행이나 IMF, WTO 체제를 깨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자,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계는 심화학습 알쓸세심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오늘 나온 국내 뉴스 한 스푼에 해외 뉴스 시럽으로 넣어주시고요. 정치는 정청래 정도원 씨로 들들 볶아주시고요. 어려운 경제는 쉽게 교양, 인문학, 스포츠 얘기 듬뿍 추가해주세요. 주문하신 시사 프로그램 여기 있습니다. 청취자가 갑이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